네, 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오늘자로 드디어 그 2025년 청년 창업사관학교 모집 공고가 떴는데, 창업계에서는 사실 만 39세 미만 청년, 그 다음에 초기 기업들, 업력이 낮은 초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깡패예요. 그래서 업력이 낮고 청년일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빠르게 지원을 받고 사업화를 빠르게 스케일업 하는 게 조금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지원 사업이 바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칼분석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놓치지 말고 계속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 다른 해석 영상은 보실 필요 없게끔 제가 그 정도 수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월 23일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개요를 먼저 보시면, 자, 여기서 말하는 초기 창업자는 이제 설립을 한 순간부터 만 3년 미만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력 기준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패키지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원금을 그냥 뭐 바로 1억을 주고 끝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멘토링도 해주고 뭐 네트워킹도 해주고 뭐 후속 투자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패키지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신청 요건 보시면 그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비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요. 자, 근데 기존이랑 조금 많이 달라진 게 모집 구분입니다. 그래서 구분 보시면 이제 글로벌형이 있고 뭐 지역 특화형이 있고 투자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는 게 좀 있을 텐데,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글로벌형은 정원의 30% 내외를 선발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화형은 지역 주력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들,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투자형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좀 특이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전담기관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하죠. 근데 직영점이 있고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위탁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투자사들이 이 자금을 따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투자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은 이제 투자형으로 분류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점 모집 분야를 보시면 여기 초격차, 뭐 신산업 분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초격차 신산업 분야가 뭔지는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붙임 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점마다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뷰티 분야,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바디 이런 기업들 중점으로 모집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 패키지나 뭐 창업 중심 대학 이런 지원 사업들은 뷰티 아이템이 뽑히기도 하지만 뷰티 아이템들은 사실 그 자체로 차별성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보통 OEM이나 ODM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산을 하니까. 그런데 청창사만큼은 그게 뭐 브랜딩만 잘 되고 뭐 판매만 잘 되고 컨셉만 잘 맞으면 이런 뷰티 분야 기업들도 많이 뽑겠다라는 뉘앙스를 여기 풍기고 있죠. 그 다음에 실험실 창업 기업 같은 분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국공립 사립대학교 뭐 교원이나 대학원생이 창업하는 경우, 혹은 그 대학에서 개발된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창업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850명을 뽑게 되는데 지역별로 뽑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권역별로 이제 사관학교 엄청 많고, 그리고 각 사관학교당 모집 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 중에 이제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수도권 및 강원에 보면은 이제 본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직영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마다 모집 분야, 중점 모집 분야가 따로 있다 라고 앞에 표시가 돼 있었죠. 이게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본교, 안산,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초격차나 뷰티 분야 전문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랑 이렇게 따로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글로벌형, 뭐 지역 특화형, 투자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글로벌형에 해당되는 사람만 여기서 뽑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아까 위에서 보세요. 자, 글로벌형은 정원의 30% 내외를 글로벌 관련된 어떤 특화된 아이템으로 뽑겠다라고는 돼 있는데,
30%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외로 뽑는다. 너네 컨셉이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도 일정 비율 정도는 뽑아 대충. 요 정도로 일단은 디렉션이 온 거고, 무조건 글로벌형이라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그럼 지원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지원을 다 하시면 되고요. 지역 특화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지역 주력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자 중심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점 모집 분야 보면은 뭐 인천은 바이오 의료 모빌리티 제조, 그래서 여기를 조금 특화해서 뽑겠다는 건데, 이것도 동일해요. 반드시 그럼 지역 특화 관련된 아이템만 여기 지원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50% 이상 선발하는 걸 일단 권고하는 거죠. 근데 이상 선발이라고, 내외가 아니라 이상 선발이라고 애초에 돼 있으니까 지역 주력 산업이랑 뭐 제조업 중심으로 일단 뽑긴 하겠다. 그래서 뭐 IT가 상대적으로 뭐 불리하긴 하겠죠. 어쩔 수 없이 50% 이상 뽑으라고 저기 써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형은 뭐냐면 그 민간 투자사들, 뭐 A씨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에 일단 지원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민간 투자사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진짜 투자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선발되면 직접 투자 연계받거나 직접 투자를 받거나, 그리고 뭐 투자를 받고 팁스 추천을 받는다거나, 팁스는 뭐 R&D 지원 사업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되면 후속 투자에 대한 이점은 조금 있다,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유형이랑 중점 모집 분야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 아이템만 뽑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롭게 지원은 하셔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청 기업의 본 지점 소재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 기준으로는 일단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신청 기업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그 소재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강원인 6개 사관학교는 이제 주소지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강원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충북이나 대전 같은 경우 이런 지방권, 특정 지방권 같은 경우는 소재지 무관하게 그냥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기업도 충청권, 충북, 청주, 청창사 여기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렇게 지원을 잘 해주는데, 이렇게 지방에 있는 곳들은 경쟁률 측면에서, TO 측면에서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관기관 입장에서 모집이 많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게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수도권의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무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형은 전국 어디서든 지원이 가능하다. 대신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우선 선발은 있다. 즉 내가 서울 기업인데 부산에 부산 청창사에 가가지고 투자형으로 지원을 했다.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 부산 지역의 기업들 50%를 우선으로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분리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신청기간 같은 경우는 설 이후 2월 12일 1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K-스타트업 들어가셔서 거기 공고 뜬 거 보고 거기서 회원가입하고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청 접수 마감을 하셔가지고 자격검토랑 서류심사가 보통 최소 한 2-3주 정도 걸리고 넉넉하게 뭐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 발표를 2월 말에 하고 발표 심사가 이제 바로 이어지죠. 근데 이게 그 각 지점 청사마다 발표 심사가 조금씩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월 4일에서 13일 사이에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선정을 굉장히 빠르게 하네요.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입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킥오프 뭐 미팅도 하고 이러려면 3월 말은 돼야 되니까, 실제로 이거를 최종 합격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4월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돈을 당장 써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 사업은 대표님한테 맞진 않는 거죠. 이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 검토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하고 기본적인 자격 검토는 그 전산에서 자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제출하신 서류를 각 주관기관의 매니저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류 합격되신 분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또 자격 검토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신청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K-스타트업에서 직접 가입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여기 필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가점사항이나 서류 면제사항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그게 해당되는 사람은 이거 줘라 라는 거고, 신용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양식에 이미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스캔하셔가지고 서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명 이미지 있으면은 거기 복붙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냥 PDF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창업자는 이미 창업을 한 사람을 의미하고 예비 창업자는 창업 안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통과하신 분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준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나는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미리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금방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중소기업 창업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일단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심사기간이 꽤 걸립니다. 이거 1주에서 2주. 그리고 지금 같은 어떤 지원사업 시즌은 뭐 3주 정도까지 걸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거 지원하실 예정이시라면. 그리고 여기 보셨죠? K-스타트업에 이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즉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넣지 않고 신청하면은 불합격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 대한 URL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원 사업들은 공고일 기준으로 그 신청 자격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청 제외 대상이랑 업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만 39세 이하 그 청년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신청 자격 기준일, 즉 공고일 기준입니다. 공고일 1월 23일 기준이다. 그래서 22년 1월 23일 이후 창업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개업 연월일이 바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법인 기업은 회사 성립 연월일이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개업 연월일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한 다음에 사업자 설립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며칠 정도. 그래서 반드시 법인 등기를 보시고 거기에 있는 회사 성립 연월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1, 2일 차이로 이게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크리티컬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 생년월일이 85년생 1월 24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래서 84년생은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포괄영수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그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그대로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법인 전환을 했으니까 업력이 초기화됐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 있는 업종이나 업력을 그대로 다 받아서 하는 게 포괄양수이기 때문에 포괄양수 하신 거면 개인 사업자 최초 설립일이 우리의 업력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업력이 3년 초과한 기업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즉 내 이름으로 된 다른 사업자가 있는데 3년 초과 기업이 있으면은 조금 케이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폐업 경험이 있으면 그 3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년 이내라면 조금 이제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데, 제가 이게 창업기업 확인 때문에 이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내용 지금 띄워드렸으니까,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역시 그걸 보고도 헷갈린다면 그냥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바뀐 부분이거든요. 자, 내가 단독 대표가 아니라 공동 대표나 각자 대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중에 한 명, 즉 신청자, 명의로 한 명만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하는 명의자만 해당 연령이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대표, 공동 대표가 3명이다. 그러면 3명 다 청년이어야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규제가 느슨해진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또 추가된 것이 이겁니다. 대표자, 즉 법인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최대 주주여야 된다.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쩐주나 실제 이것을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내가 명의만 대표자고 뭐 지분율이 1%고 막 0%고 이런 바지 사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원하는 대표자가 실질 경영주고 최대 주주여야 된다. 그래서 꼭 주식수가 제일 많아야 된다는 거죠, 비중이. 그거 추가된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창사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라고 써있죠. 자, 이게 뭐냐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컨셉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점을 따려면 계속 방문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입교 전에는 저 열심히 할게요 하다가 이제 막상 합격이 되니까 이거 저 수업 듣기 어려운데 뭐 딴 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그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애초에 이제 공고문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주형이랑 비상주형이 있어요. 상주형은 뭐냐면 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긴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출퇴근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근데 비상주형은 뭐냐면 주 1회 거기에 출근을 하면서 그 하루에 몰아듣는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상주를 안 한다 그래서 뭐 페널티 받고 뭐 이렇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비상주형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 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적게는 뭐 4-5시간, 뭐 많게는 뭐 5-6시간 정도는 여기에 할애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그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대신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협약이 시작되는 그 사이 한 몇 주 정도 있죠, 텀이. 그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내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되고 세금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 합격되시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비 창업자로 청창사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렇게 예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바로 초기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가 바로 청창사로 시작하는 거는 로드맵상으로는 조금 불리한 선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내용은 이제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 최대 1억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평균으로는 7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차로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진 않고 2차로 이제 중간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는 어떤 걸 하냐면 뭐 매출은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뭐 수업은 충실히 잘 들었나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지표로 해가지고 발표를 한번 시킵니다. 그때 이제 우수하면 추가적으로 뭐 1-2천만 원 뭐 남은 거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용도 보시면 꽤 자유로워요. 그래서 외주용역사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고요. 뭐 마케팅으로 쓰던, 뭐 IP 확보를 쓰던, 기술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으로 쓰던, 인건비로 쓰던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사후 환급 가능한 부가세랑 관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VAT는 어차피 내가 낸 매출 마이너스 비용 빼가지고 거기 10%에서 과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내가 쓴 돈이 더 많다면 당연히 돌려받는 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지원해주지 않아요. 이 어차피 지원금도 세금인데 세금으로 또 세금을 지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 정도는 부가가치세 정도는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랑 현물이 있는데 현물은 대부분 입교자의 인건비로 체크가 됩니다. 상계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는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못 받잖아요, 규정상. 그래서 너의 인건비를 미리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자부담 개념으로 해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도 10%를 내긴 하는데 이거는 뭐 보증금 형태로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현금 10%도 총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금이랑 내가 낸 현금이랑 합쳐서 그냥 어차피 내가 쓸 돈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다 자부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쓸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7천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에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창업 공간 제공한다. 이거는 상주형으로 했을 때 제공을 하고 비상주형으로 해도 이제 그날 머무를 수 있는 자리는 마련돼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창업 교육 같은 거 있죠. 청창사는 교육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이 교육 자체도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직접 합격되셨으면 수업도 열심히 들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창사 내에 이제 인프라 같은 게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든지 이래서 기본적으로 뭐 프로토타입이나 뭐 MVP를 장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지원, 사업화 지원, 뭐 투자 지원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후속 지원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는데 졸업 후에 이제 성과 창출을 잘 하면은 정책 자금이나 연계 지원 같은 거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기부 같은 데랑 연관이 돼가지고 청창사 졸업한 사람만 1억에서 2억 정도의 대출을 실행해 준다든지 뭐 보증을 실행해 준다든지 이런 연계 지원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창사는 만약에 내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지원 사업이면 가장 베스트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 연계를 위한 뭐 매칭데이나 뭐 데모데이나 이런 발표들이 있죠. 투자사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원 기간이 이제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협약 기간은 8개월 정도 그리고 10개월 내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지원 사업은 뭐 거의 포맷 비슷한 거 아시죠? 일단은 사업계획서랑 증빙서류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표절검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친구가 사업계획서 썼는데 냈다가 떨어졌다. 근데 내가 친구가 그 사업계획서를 안 쓸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로 지원하면 되겠네 하면서 그대로 냈다. 근데 명의가 달라졌죠? 그러면 카피킬러에서 걸릴 겁니다. 명의가 달라졌는데 동일한 사업계획서로 누가 지원을 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GPT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GPT 같은 경우가 그 어투가 유사하다 보니까 뭐 GPT 킬러를 따로 돌린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지만 표절검사 프로그램에서 그 어투나 그것이 만약에 반복이 되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GPT를 활용을 많이 하실 거면 내용은 그대로 활용을 하되 참고해서 그 어투 같은 경우는 대표님 입맛에 맞게 조금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모든 지원 사업에는 이제 가점 사항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서류 심사 때 최대 3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기 발표 심사 대상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60점 이상 평균 고득점자 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구조에 맞게 다 평가지표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점 넘으면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 순위별로 잘라서 일단은 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발표 평가로 가는 게 이제 1.5배수에서 2배수만 뽑는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창사에서 40명을 뽑는다라고 했으면 발표 평가 인원은 60명에서 80명만 뽑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만 통과하면 발표는 무조건 2대1 싸움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서류 심사 면제 대상 보이시죠? 다른 거는 기존에 사업을 잘 수행하신 분들 근데 별로 많이 포함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당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엑셀러레이터 중에, 즉 투자사 중에 중기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면제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 이 청창사도 똑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진공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은 서류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저는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받았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업의 진심이란 뜻이잖아요. 대출까지 받았다는 건. 그래서 여기서 면제해 준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저는 올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기보 같은 데 가가지고 청년 창업 보증을 받았는데 뭐 거기서 이 기업 좀 괜찮네 라는 등급을 받았으면 또 면제를 해주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외에서 이제 뭐 수상 기업들, 그 다음에 연구원 스타트업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연구원 스타트업이라 그래가지고 기업부설연구소 말하는 건가? 뭐 연구개발 전담부서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게 있다 그래서 뭐 연구원 스타트업이나 뭐 연구원 창업이나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건 기부연이 있거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에서 사내벤처로 독립분사한 기업들은 또 서류를 면제해 주겠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류 평가였고 2차로 이제 발표 심사가 있는데 보통 발표 심사 같은 경우에는 뭐 5분에서 7분 내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 뭐 5분에서 10분 해가지고 총 뭐 15분에서 20분 사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평가 항목은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사업계획서 전체 다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창업상한학교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 발표를 그 서류로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업계획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발표 자료를 굳이 PPT로 안 만들어도 돼요. 일부 창사들은 발표 자료로 안 하고 사업계획서로만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사업계획서로 발표를 잘하고 싶으시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미지가 충분히 많아야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를 서류로 하는 경우 무조건 이미지 많이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발표용으로도 잘 쓰일 수 있게끔 미리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쓸 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발표 심사까지 면제받는 그런 사업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창사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 창업기업,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민간 투자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투자를 확정을 하면 지원할 때 바로 이제 발표까지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선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투자형, 아까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투자형 청사들, 거기서 일부 아마 발생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뭐 현장 실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발표 평가까지 잘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현장 실사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극히 드물어요. 저도 이거는 본 케이스는 없고요. 그래서 현장 실사가 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보통은 발표에서 다 끝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 후에 15% 정도는 이제 예비 합격자로 체크를 해서 만약에 최종 합격이 됐는데 저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예비 합격자가 바로 우선순위로 선발이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당해년도 이미 선정된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 사람들은 중복 선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업화 자금으로 분류되는 어떤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중심 대학이나 청창사나 이런 것들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다 선정이 되면 이제 하나만 골라서 수혜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참고 예시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완료가 되시면 이제 10일 이내에 아까 현금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K-스타트업에서 지원한다고. 근데 당일날 마감일날은 보통 많이 몰려요. 그래서 서버가 불안정해져 가지고 조금 뭐 제대로 안 올라간다든지 뭐 갑자기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권고를 하고 있죠. 사람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마감일 3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반드시 본인이 지원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자, 일단 신청을 할 때 그 기업인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인증서 같은 경우는 발급하고 그날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개인에 따라서 3일 이상 소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설 연휴가 이미 껴 있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빨리 신청해서 미리 받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자, 여기도 나와 있죠. 창업계획 확인서 7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발급 신청해라. 그래서 이것도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서류 합격자만 내는 거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이게 있을 필요는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정 사용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겁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개 지원하면 한 개만 할 수 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주요합니다. 자, 다른 사업화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이미 받았으면 그 초과한 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떼고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타 중앙부처의 창업 지원 사업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년 차에 그 환경부에서 하는 에코 스타트업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받는 지원 사업들이잖아요. 이걸 내가 만약에 6,0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2년 차인데 2년 차가 2025년인데 청창사를 수혜를 했다, 합격을 했다 라고 가정해보면 청창사 수혜 금액을 뭐 7,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근데 에코 스타트업으로 이미 6,0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을 초과한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떼고 주겠다. 그럼 결국 뭐예요? 2,000만 원이 최종 수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는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이어서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뭐 7,000만 원 1억 받겠지 라고 들어갔는데 막 반토막 났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문체부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뭐 컨텐츠 지원 사업이나 뭐 스포츠 지원 사업이나 뭐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 금액은 제하고 지원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중 유의사항 보시면은 평가 중에서도 혹은 평가가 완료된 후에라도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되면 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규정 잘 지켜라, 계속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은 안 지켜도 되는데 최대한 지키라고 하는 거고, 대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는 그 시제품 제작 있죠? 그거는 완료를 하셔야 이슈가 없다. 그거 실패 판정 받으시면은 환수당하고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꼭 다 만들어 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문의처,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곳에 문의가 있으시면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요 2곳 있습니다. 기타 문의처는 1357인데 이거는 그 중기부 중앙 문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모든 지원 사업들이 다 여기서 문의를 받기 때문에 문의 빨리 받고 싶으시면 그냥 아까 보여드린 각 청사의 담당자 번호로 이렇게 전화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를 조금 볼 건데, 자, 이게 내가 창업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표거든요. 근데 이 표 보시면은 더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영상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현물 계산 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입교자는 이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대표자 인건비가 있죠. 경력에 따른 인건비가 있는데 만약에 경력에 따른 인건비가 내가 경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극단적으로. 그러면 뭐 최소니까 뭐 월에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참여 기간이 뭐냐면 이 협약 기간입니다. 협약 기간이니까 뭐 8개월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2배수까지 여기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율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지원 사업 받는 게 여러 개가 아니라면 이거는 보통 100%입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죠? 16 곱하기 200이니까 그러면 뭐 3,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근데 정부 지원금을 1억 원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물로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2,8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대표자가 경력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냥 대표자 인건비로 현물 처리는 다 가능하다. 그게 평균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팀원이 없는데요, 임직원 없는데요, 계상할 게 없는데요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대표자 인건비로 그냥 다 상계 처리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될 거는 그냥 현금 10% 그리고 부가세 이 정도만 있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도 당연히 현물 처리가 되고 대신 2배수는 입교자, 즉 대표자만 해당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소속 임직원 인건비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내가 원래 연 1억을 받던 사람을 내가 고용했어 라고 해서 연봉 1억을 지원 사업으로 주고 싶으면 이 근로소득 원천 징수 확인서를 내야 기존에 진짜 1억 받던 사람이 왔구나 라는 걸 증빙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력이 없으면 이제 여기 법정 최저급여나
임금 근로시간 정보 시스템에 가면은 이제 업종별로 직급별로 평균적인 금액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당연히 혈세로 지급을 하는 건데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또 지원받으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파산 등록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안 되는데 대신 채무 조정이 이미 끝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중기부 사업에 합격돼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기존에 받던 게 곧 끝난다.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내에 곧 끝난다. 그러면은 조금 협약 기간이 겹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지금 받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3개월 내에 끝나는 지원 사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거는 읽어보시고요. 당연히 휴업 폐업한 기업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원 대상 업종 보시면 그냥 딱 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이런 거 안 됩니다. 사행시설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술 파는 거 안 되냐? 근데 전통주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제조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술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런 업종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시에 수행 불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동시에 지원은 되지만 수행은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애초에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청창사 지원이 안 돼요. 자,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자, 일단은 청창사 받았던 사람이 또 지원한다? 당연히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라고 이제 7년 이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받았던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거 형제 라인이라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창업도약 패키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3년 이상 기업만 받는 거니까 논리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팁스 창업 사업화라고 있는데 이거는 팁스 받았던 사람이 청창사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팁스는 R&D 지원 사업이에요. R&D. 그래서 청창사는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중복 지원도 되고 수혜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팁스 창업 사업화라 그래서 팁스를 졸업한 기업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 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았던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뭐 창업 맞춤형 사업, 뭐 실험실 특화형 사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노베이션, 뭐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요거 안 되고, 자, 창업 중심 대학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창업 중심 대학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도 예비가 있고 초기가 있고 도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안 된다는 건 창업 중심 대학 초기 창업 패키지 받았던 곳은 안 된다라는 거고, 도약 받았던 곳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미 업력이 말이 안 돼요, 논리가. 자, 대신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를 졸업한 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서류 면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원 이상 투자 실적 있으면 된다. 그리고 중진공으로 1억 이상 빌렸으면 된다. 뭐 기보에서 우수평가 등급 받으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연구소 기업이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구소 기업 등록증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완전 다른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창사 서류 가점이 있어요. 서류 가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아이템들이 대부분 고만고만 비슷하기 때문에 심사 점수가 결국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평균으로 몰리겠죠? 그 상황에서 가점 1, 2, 3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등록, 내가 만약에 특허를 출원이 아니라 등록을 했다 라고 하면은 가점이 바로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무조건 1점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리하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기업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정부 주관에서 중앙부처가 운영한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이제 건당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 인증서 있으면 1점, 균형 우수 기업 있으면 1점, 뭐 소셜벤처면 뭐 0.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5천만 원이 아니라 만약에 3천만 원 이상 받았다라고 하면은 가점을 줍니다. 5천만 원 이상은 아까 서류 면제였는데 3천만 원 이상은 이제 가점 1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가점상 아무리 많아도 최대 3점이니까 만약에 가점상이 엄청 많으신 분은 그냥 내가 증빙하기 편한 거 우선순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초격차 분야를 특화로 하는 그 지원 기관들이 있었죠. 그 청사들이. 그래서 대체 무엇이 있냐라는 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친환경, 로봇, 뭐 빅데이터, AI 약간 이렇게 있는데 요새는 뭐 대부분의 사업계획서에 뭐 빅데이터, AI는 최소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하니까 거의 다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보고 와 진짜 딥테크 기업만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고만고만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업 분야도 이렇게 있습니다. 초격차 분야, 신사업 분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뷰티 분야 이렇게 대놓고 우리 뷰티 기업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많이 뽑아줘요 라고 하는 건 솔직히 거의 청창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뷰티 브랜드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청창사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력 사업이 대체 뭐냐 라는 거 있었죠. 아까 특성화 분야 아까 표에도 나왔는데 여기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형 하는 곳들은 제가 민간 운영사라고 말씀드렸죠. 투자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각 이제 어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주고 어떻게 지원해주고 우리는 어떤 차별점이 있고, 그래서 민간 투자사들이 이제 어필을 하는 구간이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형으로 지원하고 싶으시면 이거는 지역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골라가지고 마음에 드는 투자사 이렇게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고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가 조금 예시가 바뀌어가지고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자가진단표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여기 인하셔가지고 스캔본으로 여기 첨부해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가이드에서 조금 바뀐 거는 그 파란색 가이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잘 못하니까 조금 화가 나가지고 자세히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파란 가이드를 조금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를 조금 나눠가지고 따라서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라 라고 다 돼 있고, 자, 여기 예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공식 양식에 이렇게 예시로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할 때는 꼭 이거 파란색 가이드 이렇게 다 지우고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된 게 이 실험실 창업 트랙이 있습니다. 아까 공고에서 실험실 창업하시는 분들은 뭐 가점을 주거나 서류 면제를 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따로 내가 여기에 왜 해당되는지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실험실 창업 트랙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 서류, 증빙 서류 이렇게 있으니까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무사 지원하시고 잘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다 설명은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 사업에 있어서 내가 청년이다, 그리고 만 3년 미만 초기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기간을 활용하셔서 잘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까지 본 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고정 링크로 제 무료 강의 볼 수 있는 곳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신청하셔서 무료 강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무료 강의는 그냥 무료 강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1000개 이상의 멘토링이나 교육을 하고 실제로 500개 이상의 사업자를 합격시킨 그 노하우가 집대성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사업계획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